난 누구지? 오강수는 독고탁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넌 옷이 핏줄이 아니야. 밖에서 데려온 업둥이지. 오강수는 단순히 충격을 받은 것을 넘어 수십 년간 품어온 존재의 의미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듯했다. 어릴 적부터 가장 형들을 따랐고 아버지처럼 여기던 장수 형이 죽은 뒤에는 자신이 집안의 기둥이 되리라 마음먹었던 강수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신이 오씨가 아니라고? 그 말이 사실이라면 오강수라는 이름조차 거짓이었다. 하지만 더 큰 혼란은 따로 있었다. 장미애가 그런 진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장미애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강수가 일부러 돌아간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다. 차 안에서 그녀는 침묵을 유지했고 강수는 몇 번이나 말을 걸까 망설이다 결국 물었다. 장미애 여사님, 저 정말 오씨가 아닌가요? 그녀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다. 강수는 괴로움에 주먹을 꽉 쥐었다. 저희 어머니는 누구십니까? 한편 마광숙은 독고탁과 장미애가 과거 술도가에서 저지른 공금 횡령 사건을 뒤늦게 접하고는 충격에 휩싸였다. 자신이 남편 장수가 남긴 이름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어떻게든 지켜온 술도가였다. 그러다 대출까지 끌었으며 운영해왔고 사람들 앞에서는 내색 한 번 안 하고 독하게 버텨왔다. 그런데 이 집안의 과거가 바로 그런 비리로 얼룩져 있었다는 사실에 그녀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그 와중에도 한동석은 마광숙에게 다가왔다. 당신 혼자 감당하지 마요. 곁에 있을 테니까. 그의 진심은 느껴졌지만 광숙은 고개를 저었다. 이 집은 내 남편이 목숨과 바꾼 집이에요. 난 아직 누군가 옆에 설 여유가 없어요. 그녀의 말은 단호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 눈빛을 본 동석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럼 당신이 나를 필요로 할 때까지 여기 있을게요. 떠나지 않을 거예요. 한편 오범수와 독고 세리의 관계도 변화의 기로에 서 있었다. 돌잔치 이후 세리는 술도가에서 은근히 눈치를 보며 지냈다. 마광숙은 그녀를 정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한이가 그녀를 따르며 애정을 보일수록 광숙의 표정은 굳어갔다. 어느 날 밤 광숙은 범수에게 물었다. 그 아이랑 무슨 사이야? 그냥 제자냐? 아니면 범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처음엔 제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내가 감당해야 할 감정이 생겨버렸어요. 광숙은 쓰게 웃었다. 넌 내 아버지를 참 많이 닮았구나. 항상 제일 나은 선택을 하던 아이였는데 이번엔 아니야 범수야. 이 말은 범수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는 평생을 남들에게 인정받는 인생을 살아왔고 감정보다 논리를 앞세워 행동해왔다. 하지만 독고 세리를 향한 감정만큼은 이성으로 눌러지지 않았다. 범수는 세리에게 고백했다. 나 너랑 있으면 숨이 쉬어져. 이게 사랑이라면 참 못되게 시작한 것 같아. 네가 상처받을까봐 겁나지만 그래도 너를 외면하지 않을게. 세리는 눈물을 삼켰다. 자신도 혼란스러웠지만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상처를 함께 안아준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문제는 곧 닥쳐왔다. 장미애가 술도가 사람들 앞에서 울먹이며 말했다. 내가 그랬어. 공금 손댄 거 맞아. 근데 나만 그런 건 아니야. 독고탁 당신도 알잖아. 당신이 시켜서 한 일이라며.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독고탁은 분노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그게 지금 할 말이야? 내가 시켰다고? 그 돈 누구 치료비로 썼는지는 기억나? 당신 딸 세리 병원비였어. 모든 시선이 독고 세리에게 쏠렸고 세리는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그럼 나 때문에? 오강수는 이 광경을 바라보며 무언가 결심한 듯 걸어나갔다. 그는 공장장 고자동을 찾아갔다. 공장장님,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뭔가 아시죠? 고자동은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러나 강수는 다시 물었다. 제 친부모님이 누군지 모르십니까? 아니면 말 못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다음 날 마광숙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한결. 이모 큰일 났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한동석 회장님이 쓰러지셨어요.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광숙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집안이 흔들리는 와중에 또다시 위기가 닥쳐왔다. 그녀는 망설였다. 가야 하나 가지 말아야 하나. 하지만 결국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꾹 쥐고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으로 달려간 마광숙은 숨을 헐떡이며 응급실로 뛰어들었다. 하얗게 질린 한결이 병실 앞에서 대기 중이었고 그의 옆에는 한봄이 눈물을 머금고 있었다. 광숙 이모 아빠가 의식을 잃었어요. 병원에선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일 수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검사는 내일 돼야 한다고 해요. 그 말을 들은 마광숙은 자신도 모르게 한결의 손을 덥석 잡았다. 괜찮을 거야. 한동석 씨 그렇게 쉽게 쓰러질 사람 아니야. 그 말과 달리 광숙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녀의 내면은 복잡한 죄책감과 걱정으로 얼룩졌다. 한동석의 고백을 애써 밀어낸 자신 때문은 아닐까? 혹시 진심을 모른 척한 벌을 받은 걸까? 감정은 억눌러도 마음의 무게는 무겁기만 했다. 며칠 뒤 한동석은 의식을 되찾았고 광숙은 병실을 찾아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이번엔 내가 기다릴게요. 회복될 때까지 곁에 있을게요. 동석은 미소를 지으며 그러면
이젠 나도 밀어내지 말아요라고 답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조심스럽게 다시 열리기 시작했지만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은 따로 있었다. 바로 공주실이었다. 그녀는 몰래 병실문 뒤에서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 내 딸이 저런 사람을 기다린다고? 내가 절대 허락 못해. 한편 독고세리는 술도가의 분위기 속에서 점점 더 위축되어 갔다. 오범수는 늘 그녀 편이었지만 마광숙은 세리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다. 광숙은 밤마다 세리의 행동을 떠올리며 괴로워했다. 나도 젊을 땐 실수했고 방황했지만 이 아이는 너무 많은 것을 감당하고 있어. 그러면서도 오범수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이 두려웠다. 세리는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 이제는 범수의 감정을 송두리째 흔드는 존재였다. 그러던 어느 날 술도가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다. 한 남자가 조용히 고자동을 불렀다. 나 기억 안 나시죠? 예전에 이 공장에서 잠깐 일했던 김인수입니다. 오광수 씨 그 아이가 제 아들과 같은 또래였죠. 고자동은 인수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없이 담배를 꺼내 물었다. 왜 이제 와서 나타난 겁니까? 인수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그 아이가 혹시 제 아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 제가 아이 하나 잃고 미쳐 살 때 그 시기와 장소가 너무 정확히 맞아떨어져서요. 고자동은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그는 광숙을 따로 불렀다. 계장님, 제가 말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강수 그 아이가요? 사실은 그러나 그 순간 마침 술도가에 오광수가 들어섰고 고자동은 입을 다물었다. 강수는 두 사람 사이의 묘한 긴장감을 눈치챘지만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강수는 술도가의 문서 보관함을 뒤지다 오래된 서류 더미 속에서 낯선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흐릿한 흑백 사진 속 장미애와 함께 서 있는 어린 시절의 자신, 그리고 낯선 남자의 모습이 함께 있었다. 그는 그 얼굴을 본 순간 멈춰있던 퍼즐이 맞춰지듯 확신이 들었다. 이 사람 내가 어디선가 봤어. 이 사람 나랑 눈매가 똑같아. 그는 사진을 들고 장미애를 찾아갔다. 이 사람 누굽니까? 제 아버지입니까? 장미애는 사진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었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떨구며 조용히 말했다. 그래 맞아. 내 아버지야. 하지만 그 사람은 우리를 버리고 떠났어. 널 책임질 용기도 마음도 없었던 사람이야. 강수는 눈을 질끈 감았다. 지금껏 상상해온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다. 그는 분노와 슬픔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럼 왜 오시 집안으로 보냈어요? 강수의 목소리는 떨렸다. 장미애는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토해내듯 말했다. 내가 너무 아팠어. 병원도 갈 수 없었고 난 도망쳤고 누군가는 너를 키워줘야 했어. 그래서 장수에게 부탁했던 거야. 죽기 전까지 널 지켜주겠다고 했던 장수 그 약속 때문에 넌 오시 집안 막내가 된 거야. 강수는 망연자실해졌다. 자신을 키운 장수, 그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기억났다. 너는 우리 가족이야. 피가 어찌됐든 나는 너를 동생으로 생각해. 그 말이 이제야 그 진심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동시에 진짜 부모로부터도 외면받은 삶의 진실은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그날 밤 강수는 술도가를 나섰다. 홀로 걷던 길에서 그는 마침 어딘가 다급하게 달려오는 한결과 마주쳤다. 한결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형, 지금 집에 가면 안 돼요. 집안 분위기 심상치 않아요. 공주실 여사님이 사람들 다 모아놓고 뭔가 얘기하고 있어요. 한결은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다. 이번엔 진짜 일이 커질지도 몰라요. 한동석 회장님 병원에서 깨어나셨다는 소식 듣고는 광숙 이모가 그쪽으로 기울까 봐 완전히 작정하고 오신 것 같아요. 광숙 이모도 이젠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강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공주실의 간섭은 익숙하지만 이번에는 사뭇 다를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었다. 그녀가 그동안 쌓아온 인맥과 자금력은 만만치 않았다. 그리고 이제는 딸인 마광숙의 인생에까지 손을 대려 한다면 그 누구보다 먼저 맞서야 할 사람이 자신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복잡한 것은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이 삶이었다. 오시가 아닌 장미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끝내 강수로 살아야 하는 이 아이러니한 존재. 그리고 자신을 지켜준 장수 형의 유산이기도 한 술도가. 강수는 결심했다. 피가 아니더라도 마음으로 지켜온 이 집이야. 누구도 함부로 무너뜨릴 수 없게 내가 지켜야지. 그 순간 술도가 안쪽에서 소란스러운 말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공주실이 언성을 높이고 있었고 마광숙의 목소리도 그에 맞서 단호하게 울렸다. 강수는 걸음을 재촉했다. 그 집은 더 이상 아무도 망가뜨릴 수 없는 곳이어야 했으니까.